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또 경로했다지요? 총선 후 김건희 특검이라는 조건부 제안이 유력 보수지에 나왔기 때문이라지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돼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혹해서도 안 된다. 절대 수용 불가다. 악법이면 악법이지 총선 후에는 악법이 아닌 것이 되느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선이 곧 나발이고 가네. 무조건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윤석열이 분노했다는 유력 보수지는 조선일보로 추정이 되고 지난 20일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라는 보도인 듯 싶지요? 시간상 이 기사는 7시 보도였고 같은 날 20일 한동훈이 국회 출석이 11시에 잡혀 있었으니 선후 관계상 한동훈이 19일과는 정반대로 기자들을 피한 건 윤석열의 분노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일 한동훈을 쫓아다니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발언했지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총선 이후 독소 조항만 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발언이라고 해석하는데 라고 묻자 제가 발언한 건 같이 다 들으셨잖아요. 똑같이 들으신 걸로 해석한 걸 제가 뭐라고 해요? 라고 답변했고 이어 해석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라고 묻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아끼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요 라고 발언했고 오늘 따로 얘기를 안 하시냐고 묻자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라고 발언했지요. 자, 윤석열 아바타라는 질문에 맹종한 적 없다던 한동훈이 하루아침에 입국 다시 태워버릴 정도로 윤석열의 분노가 컸을까요? 설마 지난 이성윤 지검장이 들었던 네가 배는 게 없냐 뭐 이런 건 아니었겠지요? 과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민영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다들 아시는 7080 유행가 한 구절입니다. 그 시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리심리학을 공부했던 한 친구가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면 아니야 사랑은 호르몬의 장난이야 라고 단호하게 외쳤답니다. 아예 동무들과 합창을 했다나요. 조국 전 장관이 한동훈은 노태우기를 가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친구는 좀 다르게 내다봅니다. 사랑도 규정하고야만은 호르몬 때문인데요. 그게 힘이 세고 무섭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의 깐족이는 호르몬이 어디 가겠느냐는 겁니다. 깐족이는 비대위원장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고 그래서 당대표 거쳐 노태우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중도 하차의 길을 갈 거랍니다. 이 친구는 혹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사찰에 가서 한 6개월쯤 돌을 닦고 오지 않는 한 그 호르몬의 작용을 이겨낼 방법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또 허기지면 며칠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단식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참을 수는 없다. 그 깐족이 호르몬 때문에 얼마 못 갈 거다 라네요. 심리학자의 분석이니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띄우기 눈물겹다. 지지율 올라서 한동훈 효과라면 지지율 떨어지면 한동훈 역효과라고 쓸 건가? 두고 보시라. 한동훈 효과 없다. 왜냐? 한동훈이 윤석열을 밟고 이겨야 지지율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정권 심판론을 딛고 정권 밀어주기 여론이 형성될 텐데 이게 가능한가?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고 한동훈의 적은 윤석열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이길 수 없고 한동훈은 정권 심판론의 국민 분노를 극복할 수 없다. 한동훈은 황교안처럼 될 것이다. 윤석열처럼 1일 1실현에 플러스 1일 1호만으로 몰락할 것이다. 확장성도 없다. 여론조사 2030 로우 데이터를 보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송혜원 언론인도 이렇게 밝혔지요. 생사의 기로에 놓인 국힘은 한동훈에게 명이라는 호칭을 붙여 모셔왔다. 민주정당에 어울리지 않는 추대이고 옹립인데 이 또한 용산에서 내리꽂았다고 하는 게 정직한 표현일 거다. 윤석열 정권이 공 하나에 생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란 건 맞다. 그런데 병의 원인을 찾는 한동훈의 진단은 틀렸다. 진단이 틀리니 처방도 틀렸다. 김건희 특검법은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선전선동이란다.
그 독소 조항이라 하는 것이 이전에 모든 특검법에 모두 있었던 것이고 약방의 감초처럼 이전의 특검법에도 다 들어있던 것인데 그게 독이라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어찌 되었겠는가. 김건희 특검법은 국힘이 죽어라 반대하여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이제야 국회 표결을 하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힘이 선거 일정에 맞춘 꼴이 되었고 자승자박인데 왜 민주당에게 덤터기를 씌우는가. 더 나아가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진작에 윤석열의 정적에게 하듯이 탈탈 터는 수사를 했더라면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는 일도 없었을 터인데 쉬쉬하며 덮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이 되니 민주당 탓을 하는가. 용산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검찰이 이미 털고 털어 나올 게 없는 게 사실이라면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하더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진정 떳떳하다면 억울함을 풀 기회이니 두 손 들어 반겨야지. 디오르 킴 여사가 명품백 선물을 받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뉴스는 안 들어 난 몰라 하더니 외면의 문개기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키우자 엉뚱하게도 문제의 본질은 몰카 함정이라는 오진을 한다. 본말 전도의 적반하장인데 그런다고 대통령 부인이 법에 어긋나는 고가의 선물을 받는 불법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본질이 국민의 기억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서 대타로 타석에 올라선 한동훈 공 하나의 생사가 걸렸으니 일단 휘두르고 보겠다는 그의 말이 검찰, 경찰, 방통위, 방심위 등 국가기관과 족벌 동업자 언론과 권력이 장악한 방송과 친윤 어용단체들을 총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든 편법이든 탈법이든 가리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 이러다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내 나라 대한민국이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될까 불안하다. 떠벌리기 좋아하고 겁먹들어 촐랑대고 깐족이는 돌팔이 무면허 의사 형제에게 환자를 맡긴 기분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외교도 돌팔이지요? 최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국빈 국가의 대사를 조치하는 세계 외교사의 역사를 새로 쓰고서 반도체 동맹을 외치며 방진복까지 입고서 회사 사장이 어깨에 손까지 올리는 사진을 찍고서 그 결과가 ASMR의 최첨단 장비를 인텔에 첫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글로벌 호구를 또 증명했다 이겁니다. 이봉렬 반도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ASML의 차세대 노광 장비인 하이NA EUV 첫 번째 장비가 인텔 오레곤 팹으로 납품이 됐어.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3,600억 원 정도인데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마이크론 등 5 반도체 회사가 주문을 넣어서 그래서 첫 번째 장비가 과연 어느 회사로 가느냐가 관심사였지. 이 장비가 어느 회사로 가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장비가 있으면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할 수 있어서야. 물론 기존의 EUV 장비로도 2나노 이하가 가능하지만 공정도 더 많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불량률도 높아. 그러니 이 장비를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양산 라인에 투입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장비라는 상징성은 인텔에 빼앗겼다 해도 두 번째 장비 혹은 세 번째 장비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인텔이 6대까지 다 받기로 했대. 그럼 7번째 장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ASML이 이 장비를 1년에 한두 대밖에 못 만드는 게 문제야. 인텔이 가져갈 6대를 다 만들려면 2025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거지.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도 하잖아. 삼성하고 TSMC하고 직접 경쟁하는 관계라고. 그런데 인텔이 이 장비 6대를 다 가져가 버리고 삼성이 202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면 2년 정도 기술 격차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게다가 2025년 이후, 즉 인텔이 주문한 거 다 가져간 뒤에 바로 삼성이 가져온다는 포장도 없어. TSMC하고 마이크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ASML의 내부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1년에 만들 수 있는 하이NA가 5대밖에 안 돼.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나? 이 장비 확보하지 못하면 삼성이 300조 들여서 만든다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작도 못할 거야. 설령 시작한다 해도 기술적으로 인텔에 몇 년 뒤진 경쟁력 없는 팹이 될 테고
지금도 TSMC에 밀려 존재감 부족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인텔에도 밀릴 수 있는 거지. 얼마 전 윤석열이 네덜란드에 가서 ASML을 방문했잖아. 하도 요란을 떨어서 행여 첫 번째 하이NA 장비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어. 하지만 그런 일은 없고 얻어온 거라고는 일주일 단기 견학 과정 개설과 방증복 입은 사진뿐이야.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작자야. 의전 문제로 퇴사 초치까지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까 생각난 건데, 하이NA를 삼성이 먼저 받는 건 대통령이 가도 안 되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갔었기에 안 된 일이었을까? 궁금해. 아무튼 ASML의 첫 번째 하이NA EUV가 인텔에 간 게 향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나라를 다시 회복불능의 단계까지 몰락시켜가면서도 정작 본인 와이프는 반드시 구하겠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적 비극이자 분노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